FOMC 의사록 공개가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지수의 흐름으로만 보면 심리 자체가 크게 한번 떨어졌다가 이제 막판에 쭉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거래를 마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오늘도 이러한 부분들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될지, 그리고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이런 FOMC 의사록이나 금리와 관련된 얘기들, 오늘도 최원재 전문가의 해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약간 이제 약보합? 보합? 요 정도에서 맞췄네요. 어땠습니까? 네. FOMC 의사를 공개됐는데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하고 S&P 500은 소폭 약세를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은 소폭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강세 종목을 보면은 스텔란티스 완성차 업체인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3.6% 상승했고요. 2차 전지 업체인 솔리드 파워가 3% 상승. 그 다음에 전기차 충전기 관련 주식인 EV고가 3% 상승했고요.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가 4.5%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다 관련 업체지만 자율주행 업체인데 루미나 테크놀로지라고 있습니다. 28.8% 급등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벤츠하고 자율주행 기술 계약을 지금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고 있는데 기술 계약을 확대했다는 소식에 급등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추가 긴축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최종금리 상향도 가능하다라고 거기서 의사록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지난 FOMC 때 25bp 금리 인상을 했는데 일부 위원들은 50bp 빅스텝을 주장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금리 상향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점도표에는 5.1인데 그 이상도 지표에 따라서 나오는 거에 따라서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경기 둔화나 침체 리스크보다는 인플레이션 고착화를 더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공격적인 금리 인상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종 금리는 자기가 생각할 때 5.375%로 예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억제에 성공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금리까지 빠르게 올리고 나서 다음 행보 생각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칼라일 측에서는 최근의 증시 하락은 금리나 기대감 소멸 결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유 인플레이션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가지고 금리나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경제는 경착륙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웰스파고 측에서는 지금 강세장 전환에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향후 수개월간 변동성이 좀 높아지면서 증시는 등락을 반복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티 측에서는 올해 글로벌 경기 둔화가 우려만큼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5월까지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고, 지금 그 글로벌 경기 둔화가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거는 유럽, 중국 등의 경제 동향 고려하면은 글로벌 경기 침체는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글로벌 GDP 성장률도 기존에 1.9%에서 2.2%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보합권을 예상하는데 소폭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도 그렇게 큰 방향성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 증시와 비슷한 흐름으로 좀 보고 있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우선 앞서 키워드에서 보면 FOMC 의사록 공개와 혼조 마감. 그러니까 지수 얘기를 제가 잠깐 했는데 약간 낙폭을 보였다가 회복을 좀 가파르게 했다라는 부분, 저는 이 부분을 좀 좋게는 봤습니다. 선반영이 된 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올라갔다가 네. 또 다시 좀 내려왔어요. 그랬어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기존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될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네. 그 다음에 또 결국에는 내일이죠. 아니요,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그렇죠. 네. 내일이죠. PC 물가지수. 그것도 대기하면서 어느 정도 지수에는 미리 선반영돼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FOMC 의사록에서 추가 긴축한다, 최종금리 더 올린다, 이렇게 좀 간략하게 정리를 잘 볼 수가 있었었는데요. 우선 이번 의사록에 대해서도 전문가님 거의 의견대로 거의 평가 그대로 유지하십니까? 네, 지금 새로운 내용이 거의 없고요. 네. 결국에는 향후 지표가 강력하면은 긴축을 장기화할 가능성도 지금 내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점도표에서는 지금 5.1%로 최종 금리 목표치가 나와 있는데
역시 지표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점점 처음에는 연준하고 다르게 가다가 연준 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부분 최근에 보실 수가 있는데 이 FOMC 의사록 중에 저는 이것도 좀 눈에 띄더라고요. 몇몇 당국자들이 50bp 금리 인상을 선호했다. 이제 이게 결국에 만장일치는 아니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시장 입장에서도 이런 걸 좀 호재로서 좀 봐야 될까요? 어차피 매파긴 한 건데 좀 완만하게 올리는 것과 강하게 올리는 것. 근데 강하게 올리는 것만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차피 뭐 우리가 이제 예상을 했는데 저번에 네. 이제 점도표에서도 좀 봤듯이 결국에는 뭐 만장일치는 좀 힘들 것으로 좀 봤는데 일부 위원들은 빅스텝을 주장을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뭐 25bp로 뭐 결국엔 결과는 나왔고 파월도 빅스텝보다는 25bp 인상을 선호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저번에는 25bp를 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분도 또 같이 언급이 많이 되네요.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인데요. 워낙에 강성 매파죠. 강성 매파가 매파 발언을 한 걸로 보이는데, 이 5.375% 최종금리 예상하면서 이거를 25bp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좀 가파르게 빠르게 올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렇게 빠르게 올리면 시장에 좀 타격이 크겠죠?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시장이 예측한 거는 저번에 이제 25bp였기 때문에 다행히 25bp만 올린 게 뭐 시장에서는 어떻게 예측치 내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시장에 별다른 충격은 없었지만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빅스텝 주장했고 네. 최종금리도 점도표보다는 항상 좀 높게 주장했는데 일단 최종금리를 5.375%를 예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일단은 이 목표치까지 좀 빨리 좀 올리고 난 다음에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생각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결국에는 이 사람이 계속 얘기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빠르게 안 내려오면은 1970년대 상황 재현 위험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결국에는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뭐 인플레이션 억제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웰스파고 쪽에서 보게 되면 향후 이제 수개월간 증시가 반복된다. 이거 이제 전문가님께서도 얘기를 쭉 해주셨던 건데요. 그렇죠.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은 웰스파고 측에서는 강세장 전환에 뭐 실패했다고 보고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은 뭐 향후의 변동성이 좀 높아지면서 수개월 동안 뭐 증시는 결국에는 전후 제가 예측했듯이 좀 아래로 좀 빠졌다가 또 많이 빠지면 올라왔다가 뭐 그런 과정이 좀 반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하반기 개선 기대감, 경기 개선 기대감은 좀 어느 정도 좀 접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1분기가 어느 정도 이제 고점 나온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은 당분간 좀 몇 개월 동안은 좀 쉬고 결국에는 여름 지나고 뭐 3분기 좀 들어서면서 증시는 서서히 또 다시 뭐 기대감을 품고 물론 기대감입니다. 뭐 지표상으로는 확인이 안 될 것이고 네. 다시 연말까지 좀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지표를 계속 보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다음에 뭐 이제 종목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루미나 테크놀로지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자동차 라이다 만드는 기업이고 우리 전문가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벤츠랑의 연관성이 나오고 있고요. 또 여기에다가 뭐 스텔란티스, 전기차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시장이 약간 이렇게 방향성을 못 잡을 때 개별 종목인 이런 전기차 쪽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좋게 볼까요? 그런데 이제는 뭐 이제 어제 이제 대장주였던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 네. 장중의 변동성이 상당했어요. 고점은 한 5% 정도까지 상승했다가 밀릴 때는 한 5% 정도까지도 밀렸거든요. 네. 변동성이 상당한 만큼. 이제는 어떻게 본다면 주가가 거의 이제 고점에 다다르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시장이 이렇게 전기차 쪽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개별적인 자기 이슈가 있으면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 오늘 국내에서도 지수하고는 좀 상관없이 종목별로 좀 차별화 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저 아직까지는 좀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제가 이제 어제도 동시효과 방송에서 미국 증시가 뭐 결국에는 뭐 한 3,800전 1월 달에 저점이 다시 테스트를 할 것이지만 다이렉트로 안 빠진다. 네. 결국엔 소폭 등락 거듭하면서 시간을 두고 거기까지 갈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이 두 번째로는 2차 지지선이 3,500이라고 어제 이제 동시효과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결국 그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작년 말에 월가에서 트레이더들이 배팅한 거는
올해 9월서부터 금리 인하를 확신을 하면서 거기에 배팅을 했는데 올해 이제 금리 인하가 없기 때문에 없을 것이다라고 지금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 먼저 올라간 거 그거 반영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려가는 거 그거 반영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3월 길으면 5월까지 25bp 금리 인상을 했는데 이제 6월까지 금리 인상을 25bp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금 패드워치에서 59% 즉 거의 뭐 60%예요. 그렇다고 보면 그것도 반영을 해야 된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어디까지 빠질 것이냐, 여기까지 빠질 것이냐, 여기까지 빠질 것이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냥 한 요 중간 정도에서 그냥 타협점을 찾지 않을까. 뭐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자, 오늘 국내 증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소폭 상승 정도를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좀 미국하고 같이 간다고 봐야 될까요? 그럴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은 좀 이런 거는 있어요. 어제 이제 외국인들이 장중에 제가 요즘 계속 외국인 저번 주서부터 외국인 선물 예. 시장에서 매매 동향 좀 살펴보자고 했는데 장중에 7,000계약까지 매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네. 장 마감할 때쯤에는 4,000계약 좀 넘게 매도로 마감을 했어요. 결국엔 중간에 한 3,000계약 정도가 순매수로 들어왔다거든요. 환매수로 전환이 됐어요. 예. 그러면은 외인들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도 포지션을 확대하기보다는 소폭 상승 쪽으로 오늘 선물 시장에서 좀 포지션을 좀 이끌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국내 선물 시장의 움직임을 강조를 해주시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이 수급의 변동, 선물 시장에서 계속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최원재 전문가였습니다.